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24년 11월에 오세훈 최초 보도를 저와 저희 뉴스타파에서 저희 팀원들이 했는데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온다. 근데 아직 뭐 결론은 안 났다며. 지금 결론은 안 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형량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죄는 거의 90% 이상. 아, 유죄는 될 것 같고, 90% 이상. 형량의 차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기 계약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하는 얘기만 안 하면. 근데 아니, 이제 그것도 99% 봤어. 속보를 99%. 보니까 여론조사, 그러니까 앞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직접 의뢰를 안 해서 묵시적 합의로 이진관 재판장이 했잖아요. 네. 지금 이 조영우 재판장은 아예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오세훈이 의뢰를 했다. 의뢰를 했다라고 묵시적 합의가 아니고 사실상 명시적 합의를 했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나와버렸어. 네. 이건 야, 돈이 이건 오간 게 대박 나와버렸기 네. 때문에 그걸 엎을 수가 없지. 야왜 이렇게 설레느냐? 나 좀 약간 설렜다. 방금 속보로 속보로 벌금 1천만 원. 벌금 1,000만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와 대박. 아니 잠깐만. 그 벌금 1,000만 원 보면은 또 이제 항소시간 또 깎이고 뭐 이러지 않아요 또? 뭐 항소심하고 대법원 어떻게 나올지 뭐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속단하세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뭐 방금 봉재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쭉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증거가 명백해. 똑 떨어지는 똑떨어지잖아요. 정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감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에 비해서는 네. 1,000만 원이 좀 아이고, 약한데. 벌금 1,000만 원이요. 예를 들면 막 다툼이 있고 이러면은 2심에 가서 증인신문을 추가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증인신문을 추가로 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명태균, 강혜경,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 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까지 4인 성우예요. 4인 성우. 아 그러니까 그들은 오세훈을 네.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더 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감형을 할래야 뭐 없잖아요. 그 언덕지가 있어. 그 주인공이잖아, 네 사람이. 그렇죠. 아니 올리면 올려도. 그리고 이제 선거법으로 이게 당선 무효가 운이되는 사건에서 그걸 살려주고 싶으면 1심에서 벌금 한 200만 원 정도가 한계죠. 당한선은 되게 150 정도 하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2심 가가지고 뭐 80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주고 그래요? 하는데 이거는 1,000만 원이면 2심에서 업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이 대목에서 열받는 게 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내가 오세훈이보다도 흉악범이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 헌법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 조영우 재판장이 좀 옆에 약하다, 근데 좀. 그러니까 판결을 이분이 한 걸 보면 엄격한 증거주의자더라고요. 네. 엄격한 증거주의자인데 오세훈과 명태균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게 엄격하게 그냥 빼박일 텐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아니고 간접적인 증언들로 하다 보니까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 그래도 네,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아 진짜 내 최근에 네. 본 뉴스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뉴스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법원에서도 법원 얘기해. 입장 나오는 게 오세훈 죄질이 좋지 않다. 좋았다.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불가피했다. 이런 메시지가 같이 나왔다 지금. 또 나왔네. 박주민 몸 풀어라. 박주민 몸 풀어라.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럴 리가 있나? 아니 그렇게 순진해갖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나도 주민등록 서울로 이전할까 생각 중이야. 야 진짜 기분 좋은 소식이다. 진짜 야 죄질이 안 좋다고 해버리네. 이런 날도 오네요. 이런 날은 근데 온다. 왜 죄질이 안 좋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요? 1번 자료. 오, 1번 뭐야? 자료 그래 보시면 자료 좀 뿌려봐. 저희 다 매봉쇼에서 만든 건데 1번 자료를 보시면 오세훈 잡을 오세훈법이라고 제가 그저께 방송을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오세훈이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었을 때 2004년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다 개정을 합니다. 맞아요. 오세훈법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만 그 선거 비용을 써라. 근데 지금 선관위 신고된 계좌로 안 하고 뒷돈으로 했잖아요. 해납으로 한 거야. 본인이 개정한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네. 훌륭하다. 본인이 지금 개정한 것 때문에 뒷다리 제대로 잡힌 이걸 거예요. 한참 동안 그래서 그래서 오세훈법이라고 지금 재질이 안 불렀거든. 좋다고. 오세훈법이라고 불렀어요. 오세훈법이에요. 오세훈법이라고 이름이 불렀어. 오세훈법. 와 진짜. 오세훈은 진짜 착하다. 멋져. 이거 괜찮네. 기분 좋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1,000만 원 유죄 판결한 것은 아주 환영하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법원과 심우정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은 다른 법원이에요? 같은 법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말씀드리기가 자, 그렇게 말씀하실 걸 알았고요. 어떻게 됐든 오세훈 지식인이고 5선 서울시장이에요. 1,000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봤지만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인정할 것은 했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1,000만 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번 타고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머지 재판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런 사람들 구속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개입한 것도 사실인데 같은 법조인이라고 해서 감싸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은 제가 법무장관님께나 공수처 질문을 했지만은 국수본에 질문을 했지만은 어디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법무장관께서도 네.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받고 하신 지적이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래서 치지 않습니다. 아까 큰 소리 쳤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 아무리 바꾸려고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옳다고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럼 틀렸다고 했어요? 그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뭐 저희 법무부도 어떤 변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니 있습니다. 최선 다하고 많이 개혁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청주 저 시의원 저것은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러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제 개별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검찰이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특히 인권 감수성을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저희가 뭐 거의 매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본도요. 예. 행안부 장관 계시지만은 내가 국수본 국장께 질문하는 게 저는요 그냥 법사위원 제일 오래 하면서 무조건 사법부, 무조건 경찰. 1분 더 주세요.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1분만 주세요. 처음부터 성추행으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로 먼저 영장을 청구해서 그 피해자를 신변을 확보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우리 절차가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경찰을 무조건 은폐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똑똑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수본에 제가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으로 영장을 올리고 그 성취 의견을 올린 거죠? 예. 그리고 옆에다가 성범죄 혐의와 스토킹 혐의 이것도 달았습니까? 예,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도자료에 배포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구속기간 10일 내에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피해자 케어라든지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청소년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청과를. 그래서 그 여청과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건 반드시 추가 송치가 될 거니
일단 시간에 쫓긴 살인죄를 먼저 송치를 하고 그 이후에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송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달아서 올린 거죠? 보도자료에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도 그렇게 예, 배포했고 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보도자료 그렇게 배포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살인으로 송치하고 예. 그리고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넣었다고 했는데 예. 그러나 경찰이 잘못한 부분들은 명확히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송치되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아까 통신 내역 보존 조치했습니까? 경찰은 보존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존 조치했다고 보고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존 조치를 해야 된다. 예. 이 영장 자체가 별건이라며 검사가 기각시켰을 때 이제 하루하루가 시간이 갑니다. 우리가 이 영장 받아올 테니까 보존 조치해달라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훈 피고인은 2020년 12월 9일 오후에 김종인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의 소개로 명태균을 본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명태균을 선거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소속 후보자가 20년 12월 20일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오세훈 피고인은 21년 1월 7일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거나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이 사건 선거에 조건부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이 증거상 확인이 됩니다. 오세훈 피고인은 김종인의 씨의 위 반응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며 반박하는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1년 1월 8일 본경선 실시 여론조사 방식에 관해서 종전과 다르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1월 8일에 오세훈 피고인이 1월 8일 14시 21분 측근 곽호성 씨로부터 경선 방식 변경 확정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받은 직후 15시 36분경 김영선 씨에게 명태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그 이후 16시 8분에 김영선 씨로부터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7일 이 사건 선거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정식 출마를 선언을 했고 조건부가 아닌 정식 출마 21년 1월 20일 오후에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세훈 피고인이 직접 16시 22분경 명태균 씨와 강철원 피고인에게 송 셰프 식당 주소를 알려주며 오늘 저녁 6시 반 4명 예양명 김모 씨 잠시 후 뵙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은 1월 20일 저녁 명태균 씨, 김영선 씨를 만나서 선거 판세, 당선되기 위한 전략 등에 관해서 명태균의 설명을 들었고 과정에서 명태균으로부터 선거 판세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각 권역별로 진행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여론조사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졌으며 강철원 피고인도 나중에 이 식사에 동석해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1월 20일까지의 경과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일람표 1번, 연번 1 내지 3번 여론조사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론조사에 관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데 이 법원은 당시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전까지 선거에 계속 낙선하고 있어서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 피고인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성 후보자로서 여성 가산점도 본경선에서 10% 가산되는 그런 것도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선거 캠프 안에서도 오세훈 피고인이 나경원 씨에 비하여 다소 열세라고 인식했던 여러 자료들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오세훈 피고인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씨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에 나타나고 있고, 예, 본경선 방식도 100% 일반 여론조사에 의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오세훈 피고인은 1월 21일 국민의힘에서 오직 오세훈만이 이깁니다라는 제목 아래 1월 5일에 공표되었던 당시 민주당 예상 후보 박영선 씨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나경원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홍보성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월 22일 다른 여론조사에서 박영선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나경원 씨가 오세훈 피고인보다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1월 22일 오전 11시에 공표되자 이를 확인한 다음 명태균 씨에게 같은 날 연락한 기록이 나타나고 관련 카카오톡 관련 문자 대화 내역상 그 공표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여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토론 평가 단 문제라든지 여론조사 설문지에 관한 내용들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관련 성명은 생략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조건부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씨와 마찰을 빚게 되자 오세훈 피고인으로서는 당내 영향력이 큰 김종인 씨와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당내 지지세를 보다 많이 확보할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김종인과 친분이 있고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명태균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설명은 생략하고 이에 관해서 오세훈 피고인은 당시 선거자금이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자격 불법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오세훈 피고인은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결과를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코 오세훈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내세울 수가 없고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구도 아래서라면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실제로 의뢰하고 비용을 대답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오세훈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이 충분했다든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였느냐 여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오세훈 피고인으로서는 명태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면서 선거 전략이라든지 여론조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수적으로는 김종인 씨와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 등을 기대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맡길 만한 동기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세훈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태균 씨를 한번 검증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필요성에 비춰봤을 때
오세훈 피고인이 연번 1번 내지 3번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 내지 3번 여론조사에 관해서 또 다른 정황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1월 22일 오세훈 피고인의 연락이 있은 이후 전달 20년 12월 20일까지 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문제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1월 달에 연락을 받고 나서 한 달 만에 다시 조사를 재개한 측면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달 동안 돈이 없어서 아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던 업체가 명태균이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과 연락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여론조사를 에 관한 의뢰를 받고 비용에 관한 지급에 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한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과 명태균은 21년 1월 22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날 곧바로 1번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선 일정은 21년 1월 22일에 확정되었고 주간조선에 앞서 말한 박영선에 대한 경쟁력 관계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나경원 피고인에게 열세라는 조사 결과가 11시에 공표되었고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약 5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통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1월 22일에 오후 5시 9분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일종의 부재중 통화 문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혜경 피고인이 1월 22일 오후 2시 20분 미래한국연구소 카톡방에 비공표용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하고 14시 32분에 지인에게 여론조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늦게 퇴근한다고 밝히는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갑자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17시 31분 명태균에게 중앙여심이 주간조선 관련 응답률이 낮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어 공표 보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도 확인됩니다. 그 이후 18시 27분에 명태균에게 서울 여론조사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했습니다. 이어 관해서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은 주간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과거에 그 전년도 10월 달에 주간조선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세훈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공표 중단된 바가 있어서 당시 오세훈 피고인이 이걸 물어봤다는 것이고 그에 관해서 강혜경과 관련 문자 내용을 나눴다는 취지인데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강혜경 씨가 이런 내용을 알아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한편 강철원 피고인은 1월 22일 밤 8시 28분 명태균에게 공천관리위원회 7차 회의 자료 전송했고 명태균으로부터 자료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철원 씨가 별 말씀을요. 언제라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답변 문자도 확인됩니다. 이 자료에는 그날 확정된 경선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들 주장 중에 명태균 씨의 진술을 탄핵하는 명태균 씨가 장복 터널을 지나다가 15시 30분부터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강혜경이 그 전 14시 20분경부터 설문지 파일을 전송하면서 여론조사 준비한 경위에 비춰봤을 때 말이 맞지 않는다.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강혜경의 17시 31분 메시지에 비춰봤을 때 오세훈 피고인이 그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고 명태균 씨와 공표 중단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통화를 가진 것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한 달 만에 여론조사를 재개했다는 점이라 강철원 피고인, 이틀 전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강철원 피고인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료를 제공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명태균의 진술 중 오세훈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구체적인 시간, 장소에 관한 부분은 믿을 수 없지만 적어도 오세훈 피고인이 1월 22일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1번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1월 23일 다음 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을 만나서 연번 1번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선거 전략 등에 관해서 설명한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자 내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1월 22일 명태균이 김태열과 문자를 나누면서 창원에서 오세훈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까지 고속버스로 이동하려 했던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명태균이 1월 23일 오후 1시 33분에 강력여론으로부터 1월 22일자 1번 비공표용 조사 결과를 전송받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간조선의 결과 자료도 전송받았는데 이 부분 오세훈 피고인의 의문을 해소해 주려는 취지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월 22일 의뢰, 1월 22일 실시, 1월 23일 관련 설명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미래한국연구소가 2번 1월 25일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태균이 그 설문지와 결과표를 강철원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월 24일 명태균이 남긴 문자, 지인과 문자 내용에 오세훈 시장이 너무 조급해한다, 지금부터 바빠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오세훈 이에 비춰보면 오세훈 피고는 1월 23일 명태균으로부터 첫 번째 여론조사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여론조사 실시하고 결과 설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24일 문자 내역이고 1월 25일에 명태균은 강철원 피고인에게 설문지 2건을 전송을 하고 1월 25일 2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날 오후 6시 6분에 결과를 전송받아 그 다음 날인 1월 26일 오후 1시 35분에 강철원 피고인에게 결과, 즉 통계표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명태균은 1월 27일 시사포커스에서 인터뷰를 마친 오세훈 피고인을 만나서 두 번째 비공표용 조사 결과를 설명해줬고 수행실장으로서 박창구 서울시 의원도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는데 여러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자 자료라든지 사진 자료 등에 비춰보면 명태균 씨가 박창구 씨를 만났다든지 시사포커스에서 인터뷰가 진행된 사실 등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태균 씨가 1월 26일 강철원 피고인에게 통계표를 보내주었는데 특이하게도 이 통계표가 원래 실제로는 표본수가 724명에서 931명으로 다시 2793명으로 늘어난 상태에 있었는데 1월 27일 오전 서명원 PNR 대표 서명원에게 강혜경 씨가 보낸 문자에 이 표본수 2793건을 2000개로 가중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고 그 서명원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지다가 결국 응답자 표본수가 2000명으로 줄어든 내용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명태균이 한 많은 여론조사 중에 표본수가 이렇게 다시 축소된 것은 두 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유일하고 서명원도 이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이나 강철원이 2793명으로 기재된 통계표를 받아본 이후 표본수가 축소된 정황에 비춰본다거든요. 아니면 강철원
스스로도 이 부분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 부인하지 않는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표본수가 줄어든 것은 강철원 피고인의 의문 제기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해서 강철원 피고인은 이창근 씨를 시켜서 뭐 검증을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관련 진술에도 나타나듯이 당시 전송받은 통계표만으로는 인구 구성이나 특성 등에 관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당시 이창근 씨에게 분석을 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1월 27일 당시에는 표본수 자체에 대한 의문만 제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 미래항공연구소가 1월 29일 3번 세 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태균 씨가 1월 30일 강철원 씨를 만나서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했고 이때 강철원 피고인이 다시 한번 여론조사에 대한 항의 내지 지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1월 30일 서로 옥신각신했다는 부분은 진술이 명태균 씨와 강철원 씨 사이에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원 씨가 이창근 씨를 통해서 검증을 시켜보았다는 내용도 이창근 씨 진술로 확인이 되고 명태균도 이 법정에서 강철원이 1월 30일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강철원 피고인은 1월 30일 그 결과에 대한 설명도 듣고 1월 31일 오후 5시 8분에 설문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검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뤄지고 난 다음 2021년 2월 1일 김한정 피고인이 강혜경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김한정 피고인은 판결문에 상세히 설치했지만 이 당시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 씨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1,00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1,000만 원에 관해서 명태균 씨가 1월 22일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 조사와 비공표용 조사 가격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대략 350만 원 정도라는 취지가 문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비공표용 여론조사 아까 말한 바와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해당 부분에 관한 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철원, 김한정 피고인이 대남 요청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이후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명태균과 싸우게 되었고 김한정 피고인이 이를 알고 강철원 피고인으로부터 명태균의 연락처를 받아갔고 김한정 피고인이 명태균 연락처를 통해 연락한 후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에 따라 이후 2월달 두 번에 걸쳐서 550만 원씩 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외에 2월 1일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명태균 씨를 개인적으로 도와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먼저 접촉 경위에 관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강철원 피고인은 1월 26일 2차 여론조사에 관해서 표본수에 관한 의문만 제기 가능했던 상태였고 표본 선정 방법 자체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1월 30일에나 가능했던 것인데 김한정 피고인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김한정 피고인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줄곧 제주도 자신의 별장이 있는 제주도에 있다가 2월 1일 저녁 때 되어서야 서울로 돌아온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르면 강철원과 명태균이 다투는 모습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강철원 피고인은 2월 5일 이후에 공표용 여론조사 실시 과정에서 머니투데이를 소개하는 과정에 관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관계를 단절한 사람과 있기는 양립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보입니다. 김한정 피고인이 모 변호사와 면담하면서 진술한 내용이 관련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연락한 것인지는
물음표가 쳐 있지만 어쨌든 만나봐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듯하니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김한정 피고인은 면담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명태균 씨를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즉 오세훈 또는 강철원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명태균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강철원 피고인이 김한정 피고인에게 만나보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변론 과정에 나타난 두 사람 사이 관계에 비춰봐도. 예. 한편 피고인들 강철원, 김한정 피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뭐 김한정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연락해보고 동향 사람으로서 친밀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 2월 1일 1,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인데 김한정 피고인과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2021년 2월 17일 첫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2021년 2월 21일까지 대화는 판결서에 기재했습니다. 2월 17일에 명태균 씨가 김한정 피고인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고 2월 20일에 김한정 피고인이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2월 21일에 김한정 피고인이 이쪽에 나오면 꼭 한 번은 봐야 되니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 공손한 말투 그리고 사무적인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이 김한정 피고인 2월 21일 전까지 명태균 씨와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지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김한정 피고인 이후 명태균과 친분을 쌓고 21년 3월 26일 강혜경 계좌로 700만 원 보낼 때 나온 문자 내용을 보면 명태균 피고인이 형님 고맙습니다.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김한정 피고인 고맙소 반말투에 명태균 씨가 편히 주무시고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등 대화 종전 2월달 대화에 비교해 볼 때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김한정 피고인이 2월 1일까지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명태균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그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 문자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후 김한정 피고인이 2월 5일과 2월 18일 각 입금한 550만 원 부분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한정 피고인이 해당 여론조사에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경위에 관해서도 2월 5일 550만 원 지급한 이후 아무 조사 결과도 받아보지 못하다가 2월 17일에 이르러서야 결과를 전송받았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고 더군다나 이 조사에 관해서는 강철원 피고인이 머니투데이를 소개시켜주는 과정에 개입한 내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장과 벌어진 사정들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강철원 피고인은 2월 5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2월 9일에 다운로드 받은 내역이 나타나고 이후 여론조사가 2월 15일에 공표되었는데 김한정은 자신이 의뢰했다는 그 여론조사를 공표일까지도 받아보지 못한 반면 의뢰하지도 않았다는 강철원 피고인이 공표일에 앞서 결과 보고서를 먼저 받아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분위기도 주장과 이후 대화 분위기도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즉 김한정 피고인이 지급한 돈들은 오세훈 피고인 측의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서 지급한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4번 지금까지 1번, 2번, 3번 여론조사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정리하자면 오세훈 피고인이 1월 22일 강철원과 함께 명태균을 만나 선거 전략, 여론조사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어본 다음 연번 1번 내지 3번 비공표용 여론조사 의뢰하고 강철원을 통하여 검증을 거친 이후 여론조사 방식 등에 어느 정도 의문을 품으면서도 계속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연번 4번 공표용 여론조사 오세훈 피고인이
원래 원했던 의도했던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앞서 이루어진 연번 1 내지 3번 비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줄 것을 김한정에게 요청하고 김한정이 그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연번 4번 2월 5일 2021년 2월 5일자 공표용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사실과 대납사실이 인정됩니다. 첫째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강철원 피고인의 도움으로 전국 언론사인 머니투데이가 조사 의뢰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는데 이게 1월 26일 가상번호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없었다가 조사일인 2월 5일 낮 12시 1분 머니투데이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명태균이라든지 전광삼, 김태열, 김익태 등 진술에 따르면 강철원 로부터 머니투데이 관련 소개를 받고 머니투데이가 의뢰자로 추가된 경위들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철원 피고인도 본인이 주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발생한 점은 크게 다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1년 2월 4일 강혜경으로부터 PNR 홈페이지 주소를 받고 강혜경으로부터 그 PNR 홈페이지 주소를 받고 30초 후에 성명불상제에게 그 주소를 그대로 전송해 주었는데 해당 카카오톡방은 강철원 피고인이 1월 22일 명태균에게 그 자료를 보내고 서로 공치사하면서 별 말씀을요 언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경선 자료를 보내주었던 그 카카오톡방과 고유번호가 동일합니다. PNR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받은 사람은 강철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강철원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 소개 과정에서 명태균으로부터 PNR 홈페이지 주소 전송받고 여론조사 실시업체인 PNR에 대한 확인을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머니투데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피고인 캠프 내부 인사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기록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 기획팀장이었던 김모 씨가 정모 씨에게 당시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김균태 씨는 말하길 머니투데이는 사실 우리가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론조사 업체가 욕설 병신님 강 실장님 열받아서 난리 그런데 그 소개해 준 사람이 김종인이 비밀입니다.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샘플이라 뭐 이런 거 뭐뭐 같이 했어요. 이런 대화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대화 의미는 오세훈 피고인의 의뢰로 머니투데이를 조사 의뢰자로 섭외해서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종인 측으로부터 소개받은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문제가 있어서 강철원 피고인이 화가 났다. 여론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었고 오세훈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오세훈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씨가 과장된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 진술만큼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김균태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오세훈 피고인의 일정 기획팀장으로서 강철원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나누는 등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판사 같은 사람보다 오히려 선거 캠프 내부의 비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균태 스스로도 관련 내용을 비밀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대화 내용이 강철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캡처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관련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정태준 씨가 유의미한 자료로 보여서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강철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봤을 때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기보다 오히려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내부의 전모를 드러내는 카카오톡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5일자 네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날 같은 날 550만 원이 김한정 피고인에 의해서
강혜경 씨에게 송금되었습니다. 그날 문자 내역도 여러 가지가 남았는데 계속 입금을 기다리다가 김한정 피고인이 입금을 하자마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4번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고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이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2월 15일에야 공표되었고 조사 의뢰자에서 머니투데이가 제외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씨와 양자 대결에서 나경원 씨가 30.4%, 오세훈 피고인이 29%, 1.4% 격차로 나경원 씨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박영선 후보자, 민주당 박영선 씨에 대한 경쟁력은 나경원, 오세훈 후보 모두 박영선 씨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양자 대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 내용에 관해서 보도를 안 하기로 했다, 자료를 올리면 안 된다는 강혜경의 문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철원 피고인은 2월 9일 오전 10시 12분에 네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결과 보고서에 여전히 머니투데이가 조사 의뢰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월 15일 미래한국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었고 결과 보고서의 조사 의뢰자 항목에서 머니투데이가 제어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실시일과 공표일 사이 시간적 간격이 크고 머니투데이 등 언론사 기사를 통하지 않고 미래한국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된 이 여론조사는 4번 여론조사가 유일합니다. 앞서 말한 그 김균태, 정태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철원 피고인이 네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표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2월 5일자도 그렇지만 나중에 2월 18일자 여론조사에서 더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만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극대화된 것으로 보는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월 5일자 여론조사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당시 주간조선이 실시한 2월 4일자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가상양자, 국힘 다자, 전체 다자 모든 항목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나경원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오세훈 피고인은 자신이 의뢰하지 않은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자신이 비용까지 대납시키고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인정이 되고 당연히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세훈 피고인이 연번 4번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하고 강철원은 오세훈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서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를 소개해 주었으며 김한정 피고인 역시 이를 확인하고 5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네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나타나자 오세훈 피고인이 특히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머니투데이를 조사 의뢰자에서 제외하고 공표도 최대한 늦춤으로써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연번 5번 2월 14일자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공표 전날이네요. 2월 14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의뢰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월 5일 실시한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이 컸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오세훈 피고인 측에서 명태균에게 공표용도 아닌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강혜경의 문자 내역에도 일요일에 김종희 씨의 의뢰로 나가서 일한다는 메시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비공표용 조사에 관해서 실시에 앞서서 김종희 씨에게 설문지를 전송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봤을 때 앞서 말한 1, 2, 3번 비공표용 조사를 제외하고 이후에 하는 비공표용 조사들에 관해서는 의뢰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그에 이어서 연번 6번째 2월 18일자 공표용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의뢰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김한정 피고인이 2월 18일 강혜경 씨 계좌로 550만 원 입금한 같은 날 6번째 공표용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경과가 나타납니다. 돈 안 들어왔다 뭐 하다가 입금 사실을 알리고 입금 사실 확인되자 여론조사가 2월 19일까지 실시된 경위가 나타납니다. 2월 18일, 2월 19일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관계자들은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서명원과 강혜경 사이 문자 내역상 오세훈 높으려면 무선을 더 줄여야 한다든지 어쨌든 오세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내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2월 19일까지 조사를 마친 이후 결과에서 나경원과 양자 대결에서 종전에 1.4%였는데 오세훈 피고인이 1.8% 더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자와 가상 대결에서 나경원 씨가 4.9% 격차를 두고 박영선 씨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온 반면 오세훈 피고인은 박영선 씨에게 9.9% 뒤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강혜경 씨 등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김태열 씨가 어떻게 수습도 안 되고 어떡하죠? 명태균이 어떻게 해볼까요?라고 말하는 등 여론조사 연번 6번 여론조사에서 4번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러운 반응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이 6번 여론조사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7번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원 피고인도 연번 6번 공표용 여론조사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4번과 달리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해서 2월 21일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주장과 같이 명태균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6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었다면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경과가 공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김종인 그리고 지상욱에게 6번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원본 파일 각 전송을 했는데 이 파일이 다음날 강철원 피고인 휴대전화기에 똑같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2월 22일 강혜경은 명태균에게 결과보고서 수정본 파일을 전송을 했는데 15페이지 표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결과보고서 수정본 보내고 9분 뒤에 강철원 피고인 휴대전화기에 똑같은 수정본 파일이 다운로드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원본 파일은 어떻게든 구해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보고서 수정본 파일은 명태균이 강혜경으로부터 처음 전송받고 불과 9분 만에 다운로드된 것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습니다. 기록상 명태균이 김종인, 지상욱 씨에게는 이 수정본을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강철원 씨보다 더 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수정본을 전송했으므로 김한정 씨로부터 전달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정들을 조합해 보면 강철원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해서 수정본을 전송받았을 가능성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명태균 씨 등 김태열 씨가 유력한 것 같은데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를 통해서 수정본을 전송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강철원 피고인이 6번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조사 의뢰자로 머니투데이를 계속 포함시키고 결과 전송받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 무효형이라는 뼈아픈 직격탄을 맞고 법정문을 나서며 분노로 일그러진 권력자의 민낯을 기어코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명태균의 입술에만 의존한 엉터리 추론이라며 재판부를 맹비난하는 그의 태도에서 정치적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한 처지마저 적나라하게 확인해준 거죠. 천하의 거짓말쟁이라는 맹독성 언사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항소심에서 판을 뒤집어보겠다는 뻔뻔한 기싸움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뚜렷한 물증 없이 내려진 판결이라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미 켜켜이 쌓인 의혹의 굴레를 그가 과연 벗어던질 수 있을지 온 국민이 날카롭게 심판해야만 할 대목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